오늘 시간에는 신년사로 보는 북한의 대남 전략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김정은의 신년사 12,340자를 자세히 뜯어보았고요. 그 속에서 북한이 2018년에 행하려고 하는 기상천외한 전략의 변화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찹찹하 있습니다. 그럼 먼저 2018년 신년사를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그 맥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표에서는요, 지난해 2017년과 2018년 사이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들의 빈도를 좀 서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파란색은 2018년 용어 빈도수고요. 붉은색은 2017년 빈도수입니다. 전체적으로 쭉 훑어만 봐도 모든 용어들에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빈도수가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높으냐? 숫자를 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인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올해 신년사에서 55번을 언급했고요. 작년에는 45번. 핵은 올해 15번. 작년에는 5번. 미국은 2018년에는 11번. 작년에는 4번을 언급했습니다. 전쟁에 대해서도 올해는 12번. 그리고 작년에는 7번이고요. 평화라고 한 단어는 유달리 올해 10번을 했고 작년에는 6번을 했습니다. 특히 대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올해는 5번, 작년에는 1번 언급하였을 뿐입니다. 그 밖에도 경제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화두인 것 같습니다. 21번을 강조했고요. 지난해는 18번을 올렸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것을 물론 숫자는 작습니다만 올해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남 관계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신년사에 올려진 단어들이 빈도만 놓고 봐도 북한이 어떤 키워드에 관심을 돌리고 있는지, 그들이 변화된 대남 전략의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년사에서 드러난 북한이 대남 통일 전략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신년사의 전체 부분에서 대남 관련의 분야가 굉장히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이번 대남 전략에서 밝혀진 구체적인 맥락은 무엇일까요? 6가지로 꼽아봤습니다. 첫째는 저희들은 미국의 선제 공격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남한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저는 가장 두드러지게 안겨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더 시간을 주어가지고서는 북한발 미국 공격의 불씨를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트럼프도 미국 국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떠들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분명히 이것이 두려웠을 겁니다. 자신들도 뭐 한다면 한다라고 뭐 상당히 벌새고 있지만은 미국 또한 역시 한다면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제 공격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남한을 활용하는 거죠. 그럼 남한을 활용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정치권과 또 우리 대통령과 우리 국민들이 미국에 우리 사이끼리 재미나게 문제를 풀어가는데 미국은 제발 공격하지 말라 라고 하는 청원과 지어 적극적인 어떤 대시를 할 것이 아니냐. 두 번째는 역시 유엔의 대북 경제 제재 조치를 견뎌내기 위해서 대북 교류와 대북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이런 꼼수를 일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미 간에 쐐기를 쳐가지고 남한 정부의 발목을 든든히 붙잡아 놓고 자기들이 원하고자 하는 전략을 구사하자는 거죠. 이번 신년사 많은 부분에서 김정은은 자기들은 옳고 늘 남한이 문제고 남한 대통령이 문제고 남한 국민들이 문제라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김정은은 그럽니다. 오늘날에 와서 우리들끼리 문제를 가지고 국제사회에 또 돌아다니면서 승인을 받고 해설을 하고 그럴 때가 아니다. 우리끼리 마주 앉아서 문제를 풀자. 말은 아주 유치찬란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앞으로 진행될 남북회담에서 핵 문제는 상정조차 하지 말라고 하는 자기 의사가 분명히 있으며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프레임에 얽어매가지고 남북관계의 모든 것들을 미국을 배제한 그리고 국제사회의 어떤 공조를 배제한 순수한 남북관계 문제로
묶어놓음으로써 우리 정부의 운신의 폭,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회담의 여지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숨은 기도가 있습니다. 또한 핵을 가진 강국, 그리고 핵을 못 가진 약소국, 패러다임으로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려는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에 있었던 촛불 바람보다도 더 큰 친북 바람을 일궈내겠다는 그런 의도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신년사에는 또한 남북 대화의 다양한 창구, 정부, 정치권, 개인들 이런 단체들과 창구의 다양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결국 거기서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술수를 실현시켜서 결국은 주한미군 철수와 주체 통일의 교두보를 차지하려는 의도를 그대로 내비치고 있습니다. 남북 대화에서 관심 있는 많은 남한인 주체들이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고 또 그게 충분히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남쪽은 다양한 주체가 있는데 북한은 다양한 주체가 있습니까? 오직 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 그리고 통일전선부 정찰총국 이것밖에 뭐가 있습니까? 결국 그 뒤에는 김정은이 있고 개별적인 자그마한 단체가 만나든 정부가 만나든 정치권이 만나든 결국은 다 김정은의 제의서를 올려서 사인을 받아가지고 움직여야 될 획일적 창구란 말입니다. 북한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평화공세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북한은 평화를 요구한다. 이미지를 메이킹하고 또 평화지상주의, 평화통일제일주의를 강조하면서 자기들이 정체를 가지고 있는 종북 세력들에게 입지를 키워주고 결국 그들이 분위기가 남한사회에 확산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굉장히 세계적인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이번 신문사의 행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대남 관련 분야에서 김정은은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핵을 휘두르며 전쟁 도발 책동에 강군해도 이제는 우리에게 강력한 전쟁 억제력이 있는 한 어쩌지 못할 것이며 북한안이 마음만 먹으면 능히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긴장을 완화시켜 나갈 수 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남북이 만일 공동보조를 취해서 미국하고 맞선다면 미국은 핵을 사용할 것이다. 그때 내 핵 우산이 있으니 거기 들어오면 나만 살 수 있다. 미국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만 믿어라. 내가 제공하는 핵 우산을 가지고 우리 처마 밑에서 같이 우리 노예로 살란 것이나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을 능욕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제 핵우산을 쓸 것이냐 아니면 북한제 핵우산을 쓸 것이냐 이제 언론들에서는 굉장한 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도대체 어떤 우산을 쓰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핵을 내걸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능멸하면서 전격적으로 파장식 평화공세를 들이대고 있는 북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매우 준엄한 시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북한은 평창올림픽을 빌미로 남북 간의 분위기를 일신시키고 또 일체 군사연습을 중단하고 저희들은 공화정권 70도를 잘 치르고 남북 간에 아주 사이 좋게 평화적으로 관계를 풀어나가자라고 하고 있지만은 그게 숨은 의도와 겉모술수를 생각할 때 이야기는 마냥 장밋빛으로 그려진 전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위장 평화 공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많은 전략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최소한 6가지 내용들을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피의 절규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북한이 평화 공세, 핵폐기 공세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미국에 의거하지 말고 미국을 떠나서 남북끼리 우리 민족끼리 무엇인가 하려고 계속 이후에 진행되는 그 어떤 회담에서도 아마 들이댈 것이고 우리 정부가 남북 회담 테이블에 핵무기를 올려놓자라고 하면 바로 박차고
아니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능멸하고 저희들이 아마 야단을 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예견한다면 핵을 가진 북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쫄아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북한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우리 근본적 원칙이 있습니다. 핵폐기가 없으면 남북 문제는 절대로 평화와 안정이 있을 수 없다. 국제사회에 안전도 있을 수 없다. 이걸 원칙으로 내세우고 북한이 뭘 하든지 시종일관 자기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요. 남북 교섭력과 지원은 철저한 원칙을 세우고 그게 기초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남북관계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딜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형식이든지 교류와 지원 같은 것들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북한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또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지원을 위해서 뭔가는 오고 갈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도 우리는 상황론이나 그때그때의 문제를 가지고 북한이 달라는 대로 줄 것이 아니라 북한한테 우연하게 우직하게 원칙을 제시해야 됩니다. 분배의 투명성 문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실제로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지켜야 됩니다. 북한이 우리 한미관계에 세게를 치고 미국을 다 돌리려 하고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하면서 소위 남북 간에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얼토당토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어떻게 세월이 변하고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한미동맹을 정말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언론은 북한이 궤변과 이 건머술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폭로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그러한 사실들을 계도시키는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북한이 대남 적화 통일 전략에 있어서 우리가 정부가 할 수 있는 입장이라든지 태도, 공식적인 오피니언들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일정한 어떤 품위와 정리된 입장들을 견지한다면 언론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그게 감춰진 숨은 의도, 건무술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사이에 우리 언론들이 하고 하는 행태를 보고 정말 실망하기 그지없습니다. 김정은이 한마디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운을 떼어줬더니 그걸 가지고 큰 사변이나 터진 것처럼 모든 언론들이 떠들어댔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는 북한 체제에 대한 정책적 그런 지렛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과거에 북한이 많은 회담들에서 작태를 보여줬지만 회담을 하다가도 자기들 요구가 통하지 않으면 바로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서울 공격하겠어 핵 세례를 안기겠어 하는 벼랑 끝 전술을 한다면 우리는 그 회담에 붙들어 매고 회담에 적극적으로 끌어내고 회담이 결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 지렛대가 있어야 되겠죠. 북한이 지렛대는 핵이라고 한다면 그럼 지렛대는 바로 저희 탈북민들이라고 생각됩니다. 탈북민 폭탄이라고 생각됩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거짓의 공화국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살다가 나온 탈북자들이 북한 형제들에게 전하는 진실의 이야기, 다양한 형식으로 다양한 소재, 주제 가지고 우리가 시시각각 알려주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탈북자들이 하는 활동은 우리 정부의 정책하고 엇박자가 난다고 생각하고 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되면 이건 또한 근시안적인 태도라고 이해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호숫가에 있는 오리가 정말 우아한 모습을 보이면서 논이고 있지만은 그런 우아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오리는 그 발밑에 끊임없이 이 물장구를 치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그 오리 발 매일매일을 북한이 변화와 북한이 변혁을 위해서 노력하는 탈북자들의 활동에 대해서 이제는 지원을 줘야 한답니다. 그렇게 지원을 줘서 북한이 못되게 나오고 북한이 좀 말도 안 되는 꼼수를 부리고 개인 공갈할 때 탈북자들 활동을 통해서 그것들을 아프게 만들어요. 쭉 지뢰 때려서 내버리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좀 우리의 어떤 요구에 적극적으로 난다면 그런 강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꼭 북한 민주화 활동에 대한 지원이 우리 정부의 중요한 또 다른 틀의 전략으로 저는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력이 강하고 국민들이 자유롭고 풍요롭고 세상의 모든 국가들이 모범이 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든다고 하면 2,500만
국민들 제대로 먹이지도 입히지도 못하고 70년 동안 이 밥에 고기국에 기아집을 짓고 살겠다는 그 망상을 언제 실현할지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는 북한, 그 속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과연 어떤 체제를 선택하겠습니까? 통일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바로 민심이고 천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서 2018년 신년사를 통해서 본 북한의 대남 전략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